네, 안녕하세요. 창삼동 주민자치회 환경분과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분과장 이모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나와주신 환경분과 위원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요미 김태호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깜치 김미애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국가위원 김은순 뚜니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 나와주셨고요. 저랑 4명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에 분리수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긴 한데, 저는 얼마 전에 집에서 이제 컴퓨터를 수리하고 남은 컴퓨터 부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거를 이제 폐가전 수거가 있긴 하더라고요. 무상 수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내야 되는가 싶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멀쩡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부품이다 보니까 이걸 거기 내도 되나 했는데, 알아보니까 거기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우리 동네에 이런 폐소형 가전 수거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면은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 하이마트, 예, 삼성 디지털 프라자, LG 베스트샵에 베스트샵. 가면은 여기에 그런 수거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저희 진짜로. 그랬더니 하이마트에 가니까 진짜 1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요거 버려도 되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가져오시라고 하셔서 이렇게 하나를 이제 해결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분리수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치님께서는 혹시 이런 것 중에서 집에 우리 동네는 이제 화분이나 이런 거 기르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죽은 식물 같은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식물이 들어오면 다 죽거든요. 요거 버리기가 참 애매하던데, 깜치님께서 요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죽은 식물은 일반 그 종량제로 이렇게 버리면 되고요. 깨끗한 흙은 옆에 그 화단에다가 이렇게 버려주시고, 흙에 오염이 묻었을 때는 이게 우리 불용성 마대에다가 집어넣어서 버려주세요. 아, 불용성 마대라는 거는 특수 마대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 특수마대를 네. 말합니다. 특수마대 어디서 사죠? 마트에서 팝니다. 아, 마트에서 파는군요. 네. 네. 그러면은 또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저희 애들이 또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만들기 이런 거 한다고 갖고 온 것 중에 지점토나 뭐 찰흙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 또 해봤는데.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네, 귀요미입니다. 네네. 특수 마대에 넣어서 버리면 됩니다. 아, 그런 거 알고 네. 계시는구나.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걸로 유리 같은 거 깨진 거, 요런 거는 또 어떻게 버리는지 아시는 분? 그건 제가 알죠. 그것도 특수마다에다 버리면 됩니다. 근데 부과장님 왜 이렇게 지점토나 찰흙 유리 같은 걸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저도 궁금하네요. 아, 그러시구나. 예, 말할 게 있어서,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죠. 자, 일단 요게 불용성 마대라고 사실은 하기도 하고 특수 마대라고 하는 데다가 넣어서 버리는데, 이거를 왜 일반 종량제에다 안 버리냐면은, 보통 종량제 쓰레기를 우리가 모아서 가져가면은 걔가 다 소각로로 들어가거든요. 소각로로 들어가서 약 800도씨에서 850도 이렇게 해가지고 태웁니다. 이거를 태워서 그 열로 이제 발전도 하고 뭐 난방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내고, 찌꺼기 남은 걸 갖다가 뭐 벽돌도 만들고 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소각로는 한번 이렇게 불 한번 샥 하고 나서 청소하고 또 샥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찰흙 같은 것들은 밑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 같은 거는 소각로에 들어가서 눌러 붙어서 여처럼 벽에 다 들러붙는다고 합니다. 근데 유리가 벽에 들러붙으면 이걸 어떻게 깨겠어요? 이거를 깨면 또 유리 조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각로에서는 굉장히 골칫덩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유리라고 해요, 또. 그렇구나. 새로운 거를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알았네요. 저는 네. 유리가 뭐 손거울이나 작은 거 같은 경우는 그거 그냥 똑똑똑똑 깨서 신문지에 여러 번 싸서 손 안 다치게 해가지고 일반에다가 버릴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그런 게 소각로에서 녹아서 눌러붙지만 너무 소량인 경우는 그냥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고, 만약에 집에 막 큰 게 깨져가지고 버려야 된다 이러면은 반드시 특수 마대에서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네. 많은 걸 알게 되네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도 이런 게 또 있었는데, 칼이 또 오래되면 못 쓰게 되잖아요.
네. 네. 식칼 같은 거 또는 이제 커터칼 같은 거 쓰면은 커터칼 날이 이게 나가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쓰는 거니까 네. 커터칼 같은 거는 원래 날을 이렇게 부러뜨려 쓰는 거니까 요 부러뜨린 날들 요거 네. 조그마한 건데 이거 어떻게 버리나 저는 사실 좀 이거 위험해 보여가지고 바늘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문에 사가지고 그게 테이프 있잖아요. 바깥에 네네. 그렇게 해서 버리거든요. 일반 쓰레기에.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게 우리는 재활용이 될 것 같은데 재활용을 하러 가져가기 그 과정은 사람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정 중에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그냥 포장을 잘 해가지고 선에 안 다치게 해가지고 일반 쓰레기 놓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양이 많을 때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PP에 넣어서 그러니까 불용성 마대, 특수 마대에 넣어서 버리는 게 맞다고 해요. 아,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소각로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일반으로 버리잖아요. 버리면은 소각로에서 싹 다 불태운 다음에 자석으로 한번 싹 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칼 같은 거를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우리가 거기서 재활용으로 다시 건져낼 수 있다. 요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새로운 것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가네요. 네. 네. 또 그런 것들 비슷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머리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머리핀 네. 같은 거 작은 거 이런 것들 근데 어떤 것들은 머리핀에 이제 장식이 많아서 플라스틱이랑 막 혼합돼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일반 쓰레기로 가야죠. 그렇죠. 왜 일반 쓰레기로 갔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네. 네. 아. 일반 쓰레기로 갔을 때 다 태우고 났을 때 그 철을 다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캡슐 커피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캡슐 커피 먹고 난 그 캡슐 다 네. 쓴 캡슐은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거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있거든요. 그냥. 네. 네. 또 다른 전용 수거 프로그램 같은 데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알고 예. 계시는군요. 예 그런 쪽으로 이용하고 있지. 근데 가정에서 쓸 때는 저희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뭐 회사나 뭐 이런 데서 쓸 때는 전용으로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사실 요 캡슐 커피도 잘 하려고 하면은 이게 껍데기 분해를 해서 안에 커피를 이렇게 버리고 씻어가지고 알루미늄 재활용을 하면 되긴 하는데 일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이제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뭔가 좀 잘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수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네스프레소나 이런 데서 자체 수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하셔가지고 한 무더기 모아가지고 이제 백화점에 있더라고요. 롯데백화점인가 여기 노원에 네. 거기에 네스프레소 매장이 있어서 그거 갖다 주면은 이렇게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들고 거기까지 그렇죠. 쉽진 않아요. 다르게 그래서 관건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환경을 생각한다는 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서라도 내가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튜디오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버리거든요. 막 얼마 전에도 와가지고 막 우유 막 다 드시고 그냥 우유팩을 그냥 다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그럼 저는 사실 그걸 다 주워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말린 다음에 다시 버려요. 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일반 쓰레기가 한 3달에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 다 재활용해가지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 알아두셔가지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은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환경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희 환경분과인데.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저희 분리수거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나와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